앵스트럼을 들으시는 때는 오늘도 이렇게 주간 타로면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요즘에 너무 많이 일어나네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파업한다고 난리인데, 이러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목표를 이루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좀 고스펙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한 그 치열한 경쟁으로 뚫고 들어간 그런 좁은 문턱을 이제는 너도 나도 뜯어먹기 바빠갖고 이렇게 나눠 가진다라고 이제 성과급 문제 때문에 알리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인간으로서 노력을 하지 않고 하다 보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 예로 아프리카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아프리카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합니다. 구호단체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요. 어떻게로는 저희들이 이제 기부하는 거에 10분의 1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막 여기 해주고 나머지는 다 뭐 해쳐먹는다 그렇게 한다 하지만,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은 배급이 공짜로 해외에서 오고, 그리고 뭔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태된 거죠. 뭔가 노력을 해서 자신이 뭔가 의욕적으로 해보고 도전해보고 또 실패도 경험해보면서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나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노력을 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이 돼야지 기업이 이득을 챙기고 그걸로 개발을 통해서 또 다른 상생 발전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텐데, 기업이 이득이 됐다고 해서 여기저기 뜯어먹는다면 그게 그 기업이 오른쪽으로 이제 잘 돌아갈까요? 그래도 기업하기에도 또 상속세가 60% 된다는데 누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할 것이며, 한국에서 돈이 되지 않는데 기업이 뭐하러 한국에 있을 겁니까? 이미 해외, 특히 미국에 많이 지금 나가고 있죠. 그 기업들은 지금 돈 정말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뭐 돈 벌어서 자기네들만 갖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계속 각종 세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막 그 노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노조가, 우리나라의 노조는 솔직히 노조라고 보는 게 어렵다고 봐요. 그냥 돈에 눈먼 집단들이죠. 솔직히 그 노조들이 솔직히 잘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노조들만 잘 되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더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노조 위원장들이 가져가는 게 거의 몇백억이라네요, 한 달에. 왜 그러냐? 구조 자체가 그 노조 위원장을 통해서 이제 뿌려지는 그런 효과거든요. 근데 각종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에 있는 노조를 다 모으면 몇백억 되는데, 그게 다 노조 위원장을 물리고 그걸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연간 해먹는 게 좀 많죠. 몇십억 정도. 노조 위원장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급들이 그렇고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빨리는 거고, 노조 밖에, 노조라는 것 자체가 가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뭐 노조들만 잘 살면 되는 나라, 그리고 거기다가 뭐 기업이 운영을 못하면 노동자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노동자 전문 경영을 배워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 경영을 배운 사람이 이렇게 교섭을 하고
따질 거 따져야 이득을 챙겨오기도 하고. 그렇지 무조건 맞다 맞다 이렇게 하면 그 정당한 교섭도 아니고 그 체계에서 잘 알 수도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서 교섭을 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배우면 된다 하지만 솔직히 경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들하고는 괴리감이 큽니다. 노동자였던 사람이 경영을 배우고 나서 상당히 의식이 바뀌고 노동자하고 척을 지는 것처럼 배우게 되게 되면 점차 노동자들 대변하는 입장에서 아예 다른 입장이니까. 왜냐면 노동자를 고용하는 입장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기업 오너가 된다 하면 당연히 노동자들이 좀 노조만 밀어주게 되면 기업하기 힘드니까 운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그걸 기업가의 입장과 일하는 입장하고 명확하게 다른데 지금 그거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냐. 자기들도 지금 노조에 있지만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이 꺼리낌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노란봉투법, 상속세 60%, 거기다가 그 중대재해방지법까지.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게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노조들이 너무 거세게 나와요. 자기들도 소규모 사업장, 한 4, 50인 사업장만 해봐도 운영을 해봐도 얼마나 골치 아픈지 대충 알 건데 무작정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노조 간부급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노조를 탈퇴 안 하고 간부만 해먹고 돈만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가입된 사람들 이용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득이 많이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그 차이인데, 근데 그 이득을 가져가 봐야 뭐 할 겁니까? 너도 나도 잘 사는 사회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자들과 좀 노조들 이렇게 나뉘고 그 밑에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냥 배급형이죠. 배급식이라고. 그냥 주는 돈 받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일을 하려고? 아무도 일 안 하려고. 노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도 돈 받고 이렇게 나태하게 되면 더 이상 노조로 활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해서 뭔가 부적합하다, 부정한 좀 느낌이 내가 차별받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 교섭을 했는데 일을 별로 안 하고 돈 많이 받고, 그럼 밑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궁핍하게 굶고 있는데 노조들만 잘 살고 기업들은 떠나가고 있고, 기업이 없어진다, 통으로 없어진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쭉 꾸준히 사회 환원하면서도 있으니까 베트남에서 노조가 일어났습니다. 돈을 올려달라. 근데 삼성이 택한 신의 한 수는 라오스전입니다. 라오스인가? 하여튼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지고 베트남 경제가 박살났습니다. GDP가 아예 주저앉아버렸어요. 삼성 하나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삼성한테 뭐 그렇게 해버린다. 근데 그 삼성이 통으로 해외 날아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의 먹거리 산업 주저앉아버리죠. 뭐 당장은 환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귀족 노조, 귀족들 떠나간다면서 이제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그 기업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돈 될 만한 게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다 뭐다 시기 질투를 하지만 사실 그 부자들이 이 나라를 여태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에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건데, 이제 배은망덕하게 누가 기업을 뜯어먹으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는 거 보면 어이도 없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루 만에 날치기 통과되니까 의논도 없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날치기 통과가 가능하고, 그게 잘못된 거죠.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이제 이제 부딪히고 부딪혀서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통과시킬까? 통과 끝 유세해버린대. 날치기 통과로 인해서 모든 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체계에서 삼축 체계, 사법, 그다음에 입법, 행정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로 이제 변할 면모가 좀 다 갖춰졌다. 근데 이제 이번에 CU 터졌죠. 앞전에 쿠팡 터졌죠. 근데 쿠팡이 밤의 길거리에 어떻게 보면 수호천사 역할을 합니다. 네. 배달하면서도 뭔가 사건 사고 터지게 되면 쿠팡 입장에서 이제 경계 근무 서는 느낌이에요. 배달하면서도 뭔가 벌어지면 신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치안이 안정화되죠. 그리고 그 쿠팡 말고도 이제 CU가 있습니다. CU도 이제 112하고 연결돼서 이게 버튼으로 이제 연결되고, 미아나 사람을 보호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으면 편의점에 달려가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 112가 오게 되고. 근데 지금 CU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죠. 그러면 CU도 쿠팡도 그 두 개의 편의성을 가진 것의 공통점은 보호입니다. 보호하고 안전, 치안에 도움이 되는 그 두 축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안전지대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점차.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시유에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기도 방통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데, 지금 예전처럼 슈퍼마켓 개인별로 하게 되면 그런 게 인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유를 통해서 영세 사업자들, 정말 가난한 사업자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데, 서로 상생하면서 보호도 하고, 누구 옆집에 누구누구도 어떻게 살고 있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면서 치안을 굉장히 유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치안의 두 트랙이 뭘 저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자 사회겠죠. 일단 범죄자 자체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 있고, 범죄자가 청년 결백해야 될 국회의원들 자체가 이제 범죄자들이 넘쳐오고 있고, 지금 이제 또 나와야 되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제 선거에서도 이제 등록 후보들 보니까 전과자가 30%인가 뭐 그렇다네요. 그래서 전과자들의 나라인데 청년 결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청년 결백에서 전과가 없는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좀 살기가 좀 팍팍할 정도로 표를 뽑아달라 이렇게 간절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무작정 찍어줘 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 있죠.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이 되는데 나도 해보자 해서 이번에 보니까 동네 아줌마도 나왔던데, 또 어떻게 막을 겁니까? 문턱을 하지 않는데 배워야죠.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청년 결백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법을 만들고 충돌을 통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맞춰서 이러이런 법원을 해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니까 법원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법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전과자가 전과자를 위한 법을 만드는데 범죄 성립이 제대로 될까요? 범죄자를 옹호하는 그런 법안이 더욱더 힘을 받겠죠. 현재 만들어지는 법안들도 다 지금
범죄자들의 편에 서는 법안들입니다. 검찰청이 없어지게 되면 항소가 더 이상 안 되고, 그리고 연결도 안 되고, 이렇게 보면은 그 뭐라 할까, 재심을 하라 이런 식으로 경찰에다 이제 다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기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찰한테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면 중국 공안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돈을 찔러줘야 되고, 조금 더 빨리 해결해주고,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선동이 너무 많이 돼서 저 중국 댓글 보대들도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 카톡, 뭐 여러 뭐 스레드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적 표시를 통과시키려 했는데 민주당에서 또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맞나, 공작을 막으려고 한 법안조차도 통과를 못 시키는데, 그 명백하게 가려내려고 국적 표시를 해보면 대부분 중국이고, 단체로 몰려가서 안 된다고 막 이런 게시물 뭐 올리지 마라 하면서 막 테러하고 있고, 여지껏 이 전 정부도 그렇고 쭉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운다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할지 못하는데, 지금은 민주당을 이제 비난하거나 하면 무조건 신고가 당하고 있죠. 그렇게 어떻게 나아지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곧 지금 방송은 안 되고 있지만 현재 마약이 활발하게 한국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가 날아갔죠. 이번 정부 들어 더 완전히 소멸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마약의 중간 역할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방영을 못하니까 모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마약에 찌들어서 지금 계속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대놓고서 광고를 합니다. 마약을. 이런 사회에서 지금 나라의 치안이 마약에 중독되고 치안 상황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삭제가 되고, 부자들의 뭐 그런 부를 나눠 가지게 되고 기업들을 떠나게 된다면 진짜 주저앉아 버립니다. 6.25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죠. 6.25 때 막 터졌을 때 좀 난리도 아니었죠. 그 폐허가 돼 있는데 그때는 건물이 부서지고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다면, 그때 북한처럼 지금 건물을 마시아는데 배급제로밖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죠. 돈이 풀려야 되는 기업들 다 나간다. 돈 될 기업들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쿠바도 마찬가지로 배급이 못 나와서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더더욱 상태도 안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매체는 눈 가리고 있고, 그걸 막으려고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이제 버티고 있었던 그런 장애물이라 생각하는데 통째로 없앴지 않는가. 그래서 방송을 그냥 검열이 들어가니까 함부로 뭐 다큐라든지 고발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죠.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봐야 뭐 답도 안 나오는 얘기겠지만, 범죄자가 맘 놓고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 도래해서 느낌상 시유하고 쿠팡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살인도 허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너 죽였지? 이유 있어? 이래서 이랬다. 정말 형님. 살인도 용납이 되고, 살인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살인을 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이미 중국한테 점령이 당했고, 용산 땅도 중국 인민공화국 소유로 땅이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인민공화국이 용산 땅을 사다니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도 못 보니까 넘어갔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점차 이제 중국의 마라탕도 뭐 한국에서 만드는 마라탕이다라고 하지만 그 원료 자체가 중국에서 온 거고, 뭐로 만들어진지는 모르겠고, 소스도 마찬가지고. 중국 드라마도 이제 한국 하면서 우리 한국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웹드라마도 이제 편안하게 쇼츠 드라마라고 해서 사람들 뇌 속에 조금씩 침투하고 있고, 어찌되다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한쪽 편을 듣는다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듣고 조합하고 이런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인데, 지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그쪽 법을 위한 법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일자리도 사라져가고 있고, 가수가 시킨 거예요. 어떻게 뭐 일자리가 아예 없어질, 대체할 시간도 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대체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노조들이 더욱더 가속화가 시키니까 한순간에 일자리가 다 삭제가 되는 거죠. 뭐 다른 유튜버 뭐 좋은 얘기 밝은 얘기 하지만, 그런 좋은 얘기 밝은 얘기만을 추구하는 건 공영방송의 이제 방송 장악이 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 방송은 좀 현실적이고 좀 넋두리라고 하죠. 좀 이래저래 비판도 할 수도 있고, 이래저래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인트로가 대부분 많습니다. 얍전에도 추천해준 게 방산 뜰 거다 했는데 방산 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기술을 뜬다 했는데 우리 기술도 지금 2만원대 올라가 있고요.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탈로 유튜버들을 보다 이걸 보게 되면 좀 많이 심각하고, 왜 우울하기도 하고, 좀 오히려 행복을 불러일으킨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걸 찾다가 또 현실에 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누군가는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밝은 것만, 긍정적인 뭐 메시지만 던지는 타로 유튜버들은 솔직히 신뢰가 어떻게 보면 가기가 힘들다. 왜? 사람은 늘 살다 보면 산도 있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삶이라는 게 항상 밑바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해봐야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와닿을까? 제 영상에서는 정말 와닿죠. 물론 인트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번호 찾아서 가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제 진솔한 얘기를 듣고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을 겁니다. 물론 한 명 정도만 돼도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제 영상 인트로를 이렇게 길든 작든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인트로 쪽 이렇게 주간 타로 대회 할때 이렇게 항상 계속 할 예정이고요. 물론 손님이 분명히 없을 거죠. 보는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 시청자, 예. 시청자들은 더더욱 이런 쪽으로 잘 안 보려고 하겠죠. 인트로 정도. 왜 인트로에 이렇게 길게까지 시간을 투자하느냐? 짧게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좀 너무 답답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일상생활 브이로그를 영상이 아니라 지금 목소리로만 얘기한다고 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은 좀 혼란이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지금 타로 연습을 하는지는 한 번씩 보고 있지만 그렇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냥 제가 보이는 미래에는 자꾸 혼란과 혼돈이 계속돼서 한 1년 반 정도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 안에 뭔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아예 전쟁판이 되겠죠. 민주주의 안에서 전쟁판이 일어난다. 상상도 자체는 하기 싫지만 지금 이제 노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응축되어 있는 힘, 그런 적대 세력에 대한 침투로 인해서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안 좋은 거, 숨겨져 있던 계획들이 하나둘씩 뿜어져 나옴으로 해서 한국이 단순간에 마비가 오는 상황까지도 감안을 해야 될 정도로 아마 대충돌이 일어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리를 계속 내세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국에는 특히 많습니다. 해외 홍콩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식민지화된 것처럼 한국도 지금 식민지화를 요즘 침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주한미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친중 정권이라고 지금 단정 지었거든요. 미국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몰래 움직여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친중 인사들을 한순간에 체포하는 그런 시나리오. 그래놓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겠죠. 우리는 친중 인권 누구를 다 잡아서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 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입지가 왜 넓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섰던 모든 주에서는 마약과 밀매와 그리고 가난이 대물림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없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마약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좌파들이 정권했던 그런 주입니다. 좌파는 복지겠죠? 복지를 내세웠는데 왜
사람들이 마약에 찌들고 일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떠나갔으니까 다른 주로.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압도적인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좌파를 몰아내자. 우리의 이득을 챙기고 기업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모든 지원을 해주자.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다 해서 조지아주가 그렇게 한국에 많이 가서 일자리를 창출해줬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맙고 일자리를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준 겁니다. 좌파 정권들이 이제 보수로 바뀌면서 갑자기 살기 좋다라고 나오고 있고, 왜 그러냐? 먹거리 이제 마약에 찌들어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내가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건강한 사회가 되고 치안도 유지가 되는 거죠. 오늘 그 마약도 통제가 가능하고. 근데 지금 마약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한국이 지금 좌파 집권을 하고 나오면서 복지로 인해서 누가 일을 할 겁니까? 돈을 계속 나오는데. 부자를 뜯어서 생활한다. 아휴. 당분간은 공짜로 줬겠죠. 기업 떠나가면 다 없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기업이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그 나라는 먹고 삽니다. 한국에 지금 방사를 주도하고 있는 하나 계열, 거기에도 아주 노조가 들어선다. 노조가 막 항의를 하고 진짜 막 드러내서 마비가 온다. 그리고 군산물이 수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끼리 이제 계약 관계 깨져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것도 돈벌이 없으면 하나도 통으로 날아갈 건데, 하나가 손대고 있는 방산업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다 빼고 LIG 쟁소는 다 빼고 한국에서 무기 개발 사람도 없습니다. 박시몽 박사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하고 한국에다 한국형 전투기 만들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걸 한순간에 노조가 무너뜨린다면 끔찍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게 진정한 승리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렇게 해서 한국을 먹으려고 지금 계속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땐 70%까지는 올라서 80% 지금 하는 중이고, 이게 나머지 이제 20, 30%는 저항이 상당히 셀 거기 때문에 아주 대혼란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먹지는 못할 겁니다. 법안으로 제출하고 한다 해도 저희 5.18 항쟁운동도 봤을 때 국민은 이긴 정권은 없습니다. 그 앞에 또 촛불 집회를 했지만 좀 그렇게 뭉치는 게 중국은 꺼림직하기 때문에 지금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촛불운동 통해서 한국인들 뭉치면 무섭구나 해서 그걸 지금 분열을 시켜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임진왜란의 DNA가 있습니다. 각층에서 서로 소규모 게릴라전을 통해서라도 지켜내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국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분열이 됐지만, 분열이 된 상태에서도 이제 각층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날 겁니다. 최후의 방어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죠. 그럼 제2의 6.25 전쟁이 그런 식으로 발발하는 거죠. 전쟁이 아니라 좀 뭔가 사람을 분열시키는 전쟁으로 2차전이 되겠죠. 그럼 미국이 결국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인천 상륙 작전 이렇게 비슷하게 결국 그 핵심 체계인 정보를 통으로 드러내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미래를 누구도 단정짓지 않습니다. 예. 예. 두렵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근데 저는 그런 미래를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은 작정하고 말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게 도인들의 기본 모티브인데, 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도를 닦는데 모든 걸 다 집중하겠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작정하고 한 말은 현실로 벌어진다라는 도인들의 말에 반응했을 때 전 반드시 미군이 개입을 통한 한국 정부의 완전 다른 정부의 수립 1년 반 안으로 1년에서 1년 반 안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서 주간 토론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 펼쳤습니다. 뒷면을 보시고 느낌이 오는 카드가 있으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시고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 공개했습니다. 앞면 그림 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으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시고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카드 번호 공개했습니다. 타임라인에 남겨둘 테니까 자기 번호 찾아가서 빠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간 토론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좀 이래저래 잡생각도 많고 결정장애, 뜬구름을 잡기도 하고 상상만 좀 하고 있었다. 이유는 이렇게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에 섰고요. 지금 현재는 안고 갈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도 그렇고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안고 가는 너무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등을 보이고 있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관절 계열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보면은 이유 자체가 자신감 넘치는데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할 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도 숨기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상실감이 좀 커서 그렇다고 봅니다. 과거에 일단 2번 큰 상처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숨어버리는 느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 돈이나 사람과 관련된 문제로 해서 이제 혼자 마음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한테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속마음은 천천히 뭔가를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 일주일을 봤을 때 기존 했던 일처럼 꾸준히 계속 될 것이고 이 카드를 봤을 때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똑같이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 볼게요.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말까요? 만천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나의 마음을 다 고백을 하고 속에 있는 거 훈련하게 다 털어놓겠다는 거죠. 자, 더 싼 카드는 무엇을 말까요? 답답한 겁니다. 마음속에 답답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 감정이 안 좋은 감정만 이게 마음속에 담아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담겨있던 마음이 있어서 이 카드를 무엇을 의미할까요? 킹 오브 컵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칠 정도로 막 감정 기복이 심하다.
저 카드는 무엇을 맺까요? 즐기고 싶고 먹고 마시고 소규모로 놀고 싶다는 거죠. 저 카드 무엇을 맺까요? 그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깊은 속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을 맺까요? 현실을 직시한다. 현실을 직시라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건데 100%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카드는 무엇을 맺어요? 장시간 고민하는 거. 장시간 고민하지 말랍니다. 네. 두 가지에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장시간 고민을 해봐야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닌 행동할 때다.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엄청나게 저돌적입니다. 뒤를 생각 안 하고 행동을 옮기는 거. 근데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질러 보고 보는 거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요. 거침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을까. 불같은 전적카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는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계획할 때가 아니랍니다. 왜냐? 돈이나 사람 간의 문제적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돈을 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만 짜고 있는 건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럼 대체 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행동일까? 정신없이 뭔가를 하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시로 뭔가 막 올라오는데 잘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정신없이 하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하라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그러면 뭔가 좀 좋아질 거랍니다. 이번 한 주가.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은 과거죠.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가고요. 전차처럼 저돌적으로 행동했고 앞을 나아가는 데서도 뒤를 생각 안 하고 거침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막상 앞에 가서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연애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그 냉철한 생각을 내가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애 카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즉슨 돈이라고 한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연애를 이어서 가자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이기 때문에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를 살짝 고민 중인 모습,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저울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저울질이죠. 여기도 두 개가 있죠. 저울질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돈이나 사랑과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저울질 하지 말라. 다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천천히 뭔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게 3자 입장에서 보고 있답니다. 현재 속마음은 만찬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고백을 하겠죠.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겠죠. 이번 한 주는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그래도 소통합니다. 하지만 절제하는 감정을 뭐랄까 그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얘기하는 게 크게 뭐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자, 그럼 속마음 보겠습니다. 속마음 첫 카드는 무엇입니다?
왜 저렇게 마음속에 다 공개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속마음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다 안고 있고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혼자서 안고 가기에는. 남한테 말 안 하고 관절 계열도 좀 안 좋으시고. 자,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러버스 카드입니다. 연애 쪽에 가깝네요. 왜 저렇게 안고 가고 있느냐? 러버스, 사랑하니까 라고 되어 있는 문짝만이 나오느냐. 이렇게 연결되기도. 자, 더 러버스 카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고.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상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를 확실히 굳혀집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이거는 연애일 수밖에 없고요. 상상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이제 자존감이 낮아서. 자,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실감이 크다. 왜 저렇게 상상 연애만 하고 있느냐? 결정장애를 안고 있느냐? 상실감이 커서 두 번의 큰 상처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두 번의 큰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요. 저돌적이기 때문에 내가 큰 상처를 두 번 줬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후폭풍이죠. 뒤에 돌아오는 데미지.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안정적인 생활도 하고 싶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큰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있을 때 좀 말로, 그래서 좀 안정을 찾고 싶기도 하고, 안정적인 일도 찾고 싶기도 하고, 여러 문제로 이제 같이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힘든데 날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몰라요. 다 공개를 하는 게 낫다. 자, 이 카드는 무슨 의미일까요? 풍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태하기까지 하죠. 나태함에서 벗어나라. 지금 있는 곳이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으면서도 안 좋은 일도 없다. 이렇게 좀 안정적인 흐름, 행복한, 매우 행복한 가족과 같은 행복함이 가득하다. 이번 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온통 생각을 담아두는 거. 돈적인 문제는 아니고 사람과의 문제네요. 100%.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온통 안고 있는다. 이거 자체는 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사람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냉정해져라 라는 겁니다. 네. 이건 소송과 관련된 의미이기도 하고요. 내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보여줄 건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아야 될 건 숨겨라는 거네요. 너무 이제 마음에 있는 걸 다 보여주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 50%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냉철함을 잊지 말랍니다. 자꾸 상실감이 문제가 아니라 결단력이 중요하다. 냉정해져라. 그래서 정의 카드 나왔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정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3번 분 간절히 재회를 바라고만 있고 온통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만 가득했다. 그리고 칠성신이죠. 북두칠성. 하늘이 그 간절히 원하는 걸 지지하고 있다. 자, 지금 현재는 철벽을 치고 있네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유는 후설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고요. 사선 문제로 한 4-5개 문제, 뭐 2-3가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사선 문제로 이렇게 지끈거리게 하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돌리기만, 생각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장이 쿵쾅쿵쾅 뛰냐?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그럴 수도 있죠. 용기를 내라는 거겠죠. 네, 하여튼 화를 폭발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을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장시간 고민 중이다. 2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속마음은 지금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만족을 하고 있죠. 결실은 없지만. 그러니까 좀 뭔가 상상에서 깨어나라. 네.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얻어내라는 거죠. 상상이 나래를 펼치는 거니까. 이번 주 한 주는 집착, 미련만 가득하고 과거에 돈 쪽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사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좀 땡겨오는 빚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구두쇠라는 느낌도 있어요. 자기 돈을 악착같이 지키는 거. 자, 그럼 속마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 적하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간다. 큰 돈에 만족을 하고 있는, 큰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꽃길이 될 수도 있고 산길이 될 수도 있죠. 또 다른 산이라면 좀 문제가 되고, 또 다른 산이면 정말 암울하겠죠. 자, 적하는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행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크다. 나의 행동에 상대방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적하는 무엇입니까? 큰 결심. 왜 저렇게 엉덩이를 무겁냐? 큰 결심만 하고 있고 행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적하는 무엇입니까? 상상이네. 그리고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뜬구름을 잡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뭔가 좀 생각이 너무 많죠. 조카들은 무엇을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인 것 같아서 그렇다. 자, 그럼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조카들은 무엇을 할까요? 혼자서 힘든 걸 다 안고 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상황을 원했기 때문에 버텨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리가 피가 잘 안 통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마음속 깊은 곳에 긍정적인 마음을 안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혼자 스스로 이렇게 많은 걸 참고서 그 상황에 빠져들어 있지 말아야 된다. 혼자 마음속에 생각해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게 맞죠. 자,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 카드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안에 다 들어가 있지 말라. 이게 도인이 되는 카드이긴 한데 내 안으로 들어와서 집중하게 되면 돌을 닦는 느낌이에요. 답은 나오지 않겠지만 내공은 세지겠죠. 왜냐면 더 많은 탐구를 통해서 많은 걸 얻고 과거를 반성하기도 하지만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소통이 필요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너무 많은 정보를 이미 안고 혼자서 너무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좋은 일이 마음의 상처, 칼 꽂힌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트라우마가 잠재되어 있는데
미련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스스로에게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탓하는 게 없어질 거랍니다. 자,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간만 보지 말라.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아리송하게 얘기하지 말라. 안 보이는 사람 묻지 말고 염탐마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90%를 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관심 아예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내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 사람 재지 마시라.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당장이라도 행동을 옮겨라. 맞죠? 제가 아까 전부터 얘기를 했다시피 내가 나의 스스로를 자꾸 억압하고 찌르고 나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했는데 여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행동을 옮기면 됩니다. 그냥 뒤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정보시기 바랍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은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스스로 안 좋은 상황, 극한의 상황을 데려갔고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지금은 풍요롭다. 겉모습만 풍요로운 것 같아요. 일단은 안정적이고 지금 먹거리를 맞죠. 그래서 움직이기도 싫고 나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어떻게 하면 돈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만 짜고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수학에 대한 카드가 나왔네요. 이렇게 보면 마음은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탑을 고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 둘씩 수확을 하는 거겠죠. 한꺼번에 수확은 못 하겠지만 돈이라고 하면 돈이 작은 거기도 하고 이 돈이 작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굴 시뻘개지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 둘씩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좀 당당하게 행동으로 옮겨서 자신의 결실을 얻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제3자 입장을 봤을 때 돈이나 사람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혼자서 힘든 마음을 숨기고서 가고 있죠. 근데 그걸 얘기 안 하니까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속마음은 천천히 뭔가 행동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일주일을 봤을 때 장시간 고민 중인 걸로 나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고민하느라 바쁜 일주일이 되겠네요. 그럼 속마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을 맺어요? 왜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느냐? 일방적인 통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활도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도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완전 다른 상황으로 새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좀 힘드니까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다. 네. 부활을 당장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심판 카드 이 카드는 무엇을 맺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을 누르고서 잘 달래가면서 이제 인내심, 고도의 인내심 발휘하고 있고요. 메비우스 D가 원래 있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꾸 내 욕망을 누르는 거. 자, 이 카드는 무엇입니까? 간만 보고 있다.
왜 저렇게 누르고 있냐? 가만 보고 있고 욕망을 누르고 있는 이유가 뭐 염탐만, SNS 염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재고 있는데 제일 그 상황을 지금 하고 있다. 마음속에도 재지 말라는 것 같은데요. 자,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네,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상만 가득하고 상상만 하고 있고 뜬구름만 잡고 있는데 꿈만 꾸고 계시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겠죠. 이 정말로 리딩 봤을 때 그렇고요. 자,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왜 저렇게 상상만 하고 있냐? 너무 좋아서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서 앞날이 창창하고 꽃길만 걸을 것 같아서 뭔가 한 방에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때문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끝났다 생각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랍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희망을 품고 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죠. 자,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마음이 아플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스스로가 나를 자꾸 나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존감을 낮춤으로 인해서 결정장애를 일으켜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나를 안 좋게 누르는 생각들을 버리시라. 저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이고 좋은 계약이 있을 것이고 나와 잘 맞는 대화가 맞는 사람을 만날 것이며 물론 그 와중에도 좀 안 좋은 상황이 살짝은 있겠지만 그걸 포함해도 그게 큰 지장 없는 미미한 수준일 것이고 그 계약을 통해서도 이제 독소조항이랑 항상 있자 안전장치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고 하여튼 연인이라면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결혼에 대한 정확한 계약 이런 거 있을 것이다. 나태하면서 좀 더 발전한 거, 내 옆자리에 누군가 있는데 발전하는 거, 그게 결혼일 수도 있겠죠. 제대로 된 결혼에 대한 확신을 서고 굉장한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이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것만 보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이렇게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힘들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나는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많이 움직여라. 많이 생각할 필요 없고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저걸 많은 생각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지금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생각이 아니라 많이 움직여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네요. 많이 움직이게 되면 된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트리스트하고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부분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생각만 가득했구나. 정말 일이 바빴구나. 그렇다. 정신없이 바빴겠죠. 운명에서의 바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염탐하고 있네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있고 사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재우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을 달라는 사람한테는 정작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조금 관심을 주고 돈을 베풀기도 하고요. 이유는 에이스 오브 컵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기분이 너무 우울한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지금 상황이 우울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 황무지에 혼자 홀로서 이제 있는 황제 카드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센 똥꼬지 카드인데 난 절대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굉장한 좀 똥꼬집이죠. 날면대로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버리라는 얘기예요. 무자비할 정도 나만 생각하는데 그런 고집 내려놓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벽에 부딪힌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속마음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절대 드러내고 있지도 않고요. 이걸 실제로 나왔던 손님한테 대놓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속마음을 감추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맞추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춰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오셨던 거죠. 멘탈이 탈탈 털려서 갔는데 6장 가지고 탈탈 털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5분뿐이 그런 분이라면 제가 멘탈을 한번 깨서 보겠습니다. 깨서 보겠습니다.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속 깊이 뭔가 고민을 하더라도 그냥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촉이 상당히 예민하신 분인데 일단 마음의 문을 닫고서 뭔가 흑백의 논리를 떠나서 진지하게 철벽을 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마음이 그렇대요. 그리고 이게 저런 식으로 나오네. 일주일간 운을 봤을 때는 이렇게 돌을 닦고 계시네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모든 걸 연구하고 뭔가 정보를 모으고 있고 반복을 찾고 있다. 이 두 개 나왔다는 것은 저 다루 마스터를 하거나 좀 촉이 상당히 좋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냐?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그게 편안한가 봐요. 자, 이 카드 무엇을 맺까요? 상실감이다. 그러니까 상실감을 감추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익숙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카드 무엇을 맺까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곰곰이 지금 당장은 얘기도 못하고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상대방한테 어떤 얘기를 한다 해도 그걸 거절당할까 봐서 상실감이 클 수도 있고요. 자, 저 카드 무엇을 낼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자, 이 많은 생각들은 무엇을 낼까요?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건질기도 좀 안 좋기도 하고요. 일단 왜 많은 생각을 하느냐에 저게 나왔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도 많고. 자, 좋은 카드, 저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황제 카드가 말하는 것은 트라우마.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깎아먹는 생각. 나는 안 될 거야.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좌절에 빠져 있어서 지금 이런 건데 좌절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답니다. 사실 이 좌절은 내가 내 스스로 묶어놓은 결계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족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이 카드는 무엇을 맺까요? 지금 원하는 삶을 다 누리고 있다.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속이 완전 다르다. 겉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마음은 우울감에 빠져있다는 것은 완전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우울증에 빠지면 밤에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안정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어떤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난 거죠. 그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한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콩깍지가 씌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좋은 일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감정을 절제하는 행동. 물론 소통을 하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감정을 절제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럼 나는 대체 나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늘 항상 고민 아니겠습니까?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힘든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혼자서 다 안고 가서 이렇게 행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나 사람 문제로 인해서 혼자서 힘든데 왜 그걸 다 안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고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 문제, 돈 쪽으로 힘든 문제는 뭐 사람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뭐 이래저래 뭐 안 좋은 얘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 굳이 구설이 될 말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힘든 상황에서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랄까, 자기 혼자서 너무 많은 걸 다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 그러니까 책임감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책임감을 내려놔라.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가지 말라는 거지.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원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